그런데 오늘 저를 세워놨으니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겠죠? 예, 기회 주실 거죠? 예. 여러 가지를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르죠. 어린이나 어른이나 또 나이 많으신 분이나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 오늘 배우러 왔거든요. 네,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길거리 노점상을 해서 어떻게 회사가 만들어지고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제가 봐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보니까 국가도 참 욕을 많이 하고요. 제가 어른들도 참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이 스토리는 어른들께 나오는 다 스토리 중에 하나가 있죠.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연속되는 걸 몰랐어요. 제가 선택했던 건 편하게 쉬운 거, 어려운 건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빨리 포기를 하고 쉽게 가요. 이게 이제 제 생활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 이미 습관돼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어느 날 저는 저를 보게 되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건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심각한 수준에 왔는데 제가 저를 어느 날 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그 몇 가지를 바꾸면 제가 바뀔 것 같았어요. 그 몇 가지 오늘 한 5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길거리 노점 토스트맨이 창업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저한테 질문해서 답을 못 들은 게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좀 심취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한테 답을 주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답을 주고 나니까 어느 날 제 얼굴이 하나하나 펴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질문했던 이 질문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은 3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글쎄요, 좋아요. 이 답은 소리내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조용히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만약 오늘 답을 못 주신다면 금년 최고의 선물을 본인에게 좀 주세요. 행복하십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아니면 왜 아니시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세요? 아니시면 왜 아니시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족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선택하셨는데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세요? 어떠십니까? 미래가 밝습니까? 정말 좋으세요? 왜 그러시죠? 여행 좋아하십니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 여행하고 싶으세요? 누구랑요? 그대랑요? 가족이랑요? 예, 좋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 만족하세요? 아니,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그 일 뭡니까?
예, 질문 다 드렸어요. 정확한 대답을 하셨다면 엄청나게 지금 시너지 역할을 보고 계실 거예요. 답을 정확히 못 하셨다면 빨리 정리하셔서 본인에게 금년 선물로 한번 줘보세요. 활동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답을 주고 출발하는 게 40입니다. 그전에는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메모하는 게 싫었고 챙기는 게 싫었어요. 왜? 그 복잡하거든요. 뭔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다. 혹시 시간을 잘 쓰고 싶은 분 계세요? 잘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쓰고 싶으세요? 그 답을 조금 좀 엿보기 좀 할게요. 계절을 확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느 모임을 좀 바꾸고 싶으세요? 회사를 좀 바꾸고 싶으세요? 가정을 확 바꾸고 싶으세요? 다 바꾸고 싶고 할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빠른 것은 본인을 바꾸는 게 빠르다는 것을 제가 40에 이제 깨닫고 도전한 게 저를 바꾼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나눌까 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실패해서 저를 봤어요. 기대를 엄청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돌에다가 계란 던진 꼴이었어요. 욕을 해가면서. 네, 제일 빠른 게 뭐였냐면 저를 바꾸는 거였어요. 나를 바꾸는 거. 두 번째는 뭔가 봤어요? 이것이 떠올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헤맸나 봤더니 제가 비전, 꿈, 목표가 없어요. 이것을 세워놓고 달려갔더니 속도가 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만 늘어나지 제 일처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프로답게 가본 게 없었어요. 했던 일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네 번째 보니까 이것도 드러났어요. 제가 교만을 좀 떨더라고요. 다 안 돼요. 다 알아요. 그래서 기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어린이든 친구든 관계없이 배우는데 아주 집중을 해봤습니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온가 봤더니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이 오면 저는 무조건 피했던 제가 도전했더니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모두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나하나 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출발해 볼까요?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us all.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ns. It's just yanking your chain. What, Dad? We got evidence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That's it. I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You don't do this.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Everybody's gonna die. Shut up, Eddie! It's one level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Right, she's gonna kill your sister. And h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ter, Eddie, and you'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는 잘라라고 그러고 오빠는 칼을 대고 있고 맨의 등성은 제발 끊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늘 직면해 있죠. 준비가 되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을 벌이고 후회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시려고 나오신 거 맞죠?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일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저에게 첫 번째 일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패 몰랐던 제가 너무 많은 실패 속에 저를 찾아봤어요. 왜 실패했나?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저에게 했던 일들이에요. 14살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 못 갑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학교를 갑니까? 심각했어요. 14살에 지게를 짊어지고 일을 하러 가야만 했고 친구들은 교복입고 학교 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공부하고 싶어서. 결국 공부를 놓습니다. 왜? 부모님께 가슴앓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은 이겁니다. 아이스크림통 붙잡고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어요. 요즘 7080 들어보면 가끔 이 소리 나오죠. 그거 제 목소리인 거 아시나요 혹시? 오리지널 한번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얼음이 얼음 과자 5원에 2개 들어보셨죠? 예, 이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팔았던 이유는 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특히 농촌에서 사신 분들. 큰 집과 작은 집 무조건 큰 집에게 모든 걸 다 주지요. 저희 집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동네를 지나가야 큰 집이 나와요. 20분 걸렸어요. 걸어가는데. 그런데 논전단 다 큰 집 겁니다. 큰 집에다 가더니 너무 큰 대궐이에요. 알고 봤더니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집에 딸만 넷을 낳으신 거예요. 가문 이을 사람 없어요. 저희 집에 와보니까 초가집안에 방 한 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인고 부부예요. 1년 반 지나면 애가 한 명씩 나옵니다. 8남매를 낳으셨어요. 6남 2녀. 제가 양자로 갑니다. 양자로 가다 보니까 큰 집에 모든 게 저한테 와야 돼요. 그쵸?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입는 것 괜찮아요. 학교 가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갔기 때문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도망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집이 그리워요. 못 갑니다. 굶어도 여기가 좋았어요. 어떤 작업이 벌어졌을까요? 저한테 와야 될 모든 게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 사라집니다. 저는 뭘 기대했을까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저한테 뭔가 올 줄 알았는데 20, 30, 40 됐는데도 안 와요. 하나 딱 온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되면서 저에게는 날벼락이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 뭐였을까요? 이름이 김석봉이면 한석봉이죠. 별명 좋았을까요? 유명한 분이지만 별명은 싫었어요. 근데 20대 딱 가니까 별명이 돌아다녀요. 어떤 별명이었을까요? 상상초란 별명이었어요. 동태눈. 30대 넘어가는데 저도 알 수 없는 수식어 또 돌아다녀요. 썩은 동태눈. 왜 있을까요? 눈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혀서 돌아다녔어요. 저만 몰랐을 뿐이에요. 문제가 심각한데 저 모릅니다. 왜? 이미 습관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실패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찾다 보니까 심각한 걸 찾은 거죠. 첫째, 제가 3가지를 찾았는데요. 요거만 바꾸면 될 것 같았어요. 찾는데 심각한 수준으로 그때 알아요. 엄청 자더라고요. 평소에 몇 시간 자나 봤더니요. 10시간을 꼭 넘깁니다. 8시간 자도 못 잔 거예요. 18시간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걸렸어요. 왜? 어떤 문제가 왔더니 못 잤다고 하니까 2가지를 낮에 선택합니다. 졸든지 자든지. 일 관심 없어요. 왜? 못 잔 거 채워야만 해요.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자고 싶어서 집 식구들한테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틀 지났어요. 왜 깼느냐? 배고파서요. 이게 저였어요. 심각한데 저만 몰랐던 거죠. 2번째 문제가 걸렸습니다. 약속 다 깹니다. 왜 약속을 지켜야 될지도 몰랐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분 계시죠? 저것도 인간이야?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생활이었습니다. 왜? 이게 습관화됐거든요. 문제는 저 3번째 걸린 겁니다. 제가 봐도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3번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저한테 가난을 대물림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줘야 되는데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거지 만들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3일 밤을 통곡하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이것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말자. 나 뭐 해야 되나? 3일 밤 통과하고 결심한 저는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잠은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줄일까? 다른 사람 몇 시간 자는 거야? 책을 읽다가 충격을 먹어요. 어떤 충격을 먹냐면 성공자나 리더들,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은 5시간을 넘긴 분이 안 계셨어요. 처음으로 충격을 먹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줄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5시간으로 딱 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5시간 딱 자고 일어나니까 지구가 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요. 제가 뭐가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결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일어나자마자 외쳤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아, 참 잘 잤다. 이게 저를 바꿀 줄 몰랐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저를 하나하나 터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어, 생각
이때부터 다 바꾸기로 결심을 하죠. 며칠 하면 가능할까요? 이 습관 바꾸는데. 3주. 어느 분이시죠? 예, 3주 맞죠? 해보시죠? 예. 예. 이게 사람을 바꿔놔요. 지금 제가 삼성 강의를 14년째 들어가는데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21일 연수원에서 돌립니다. 졸업한 대학생 갖다 못 써요. 왜요? 습관 안 됐어요. 21일 동안 훈련 연습하고 마지막 강의 특강을 제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때만 가서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교육해서 데리고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 21일 알게 됐어요. 책을 읽다가 이걸 도전했더니 중간중간 넘어지긴 했는데 가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감격을 했어요. 3번을 더 했어요. 그 제가 여기서 도전을 합니다. 3년만 미쳐서 가보자. 내 인생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저를 바꾸는 겁니다. 동시에 된 건 2번째 했어요. 지금까지는 얻어먹었는데 이제 길거리지만 판매되는 금액 생계 유지하고 나머지 적금보다 더 필요한 건 이웃을 위해서 무조건 써보자 해서 찾아갔던 곳이 고아원이에요. 2번째는 독거르신들이에요. 저는 여기 뭔가 주러 가는데 여기 갔다 오면서 행복을 하나로 안고 와요. 2번째 찾아갔던 어르신들은 눈물 없이 못 나온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갔다 오다가 손을 듭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동안 나는 행복을 투정한 사람이었다.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이 2가지 때문에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3번째는요. 제가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그럼 왜 안 했느냐? 2가지 때문에요. 기계처럼 살까봐. 어디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기계처럼 살까봐 싫었던 시간관리를 3번째 하기 시작해요. 앞에 것 저를 많이 바꿔놨어요. 진짜 바꾼 건 3번째입니다. 시간관리 우습게 알았던 저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시간관리 안 하면서. 시간관리하면서 제가 바뀝니다. 셋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런다면 맨 마지막일 거예요. 이것이 저를 바꾸는데요. 이렇게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2월달 겁니다. 오늘 어디 와 있죠? 예, 여기 와 있죠. 하루하루 뭐 할 건지 월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그러면 제가 손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배워요. 불쌍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 산 거지. 이걸 쓰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많이 따졌거든요.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를 만들었을까 했는데 제가 시간 관리하다가 제가 바뀌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외쳤던 한마디. 하나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네요. 제대로 쓸게요. 그리고 3년 딱 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길거리 노점상 5시간 일을 하고 주 5일 근무했던 제가 1년 연 매출 1억을 올립니다. 제가 봐도 놀래요. 5년도 안 돼서 1억을 벌어요. 노점상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노하우 좀 듣고 싶으세요? 네. 네, 뒤쪽에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게 하루하루 써진 게 이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썼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저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 그거 강의용 맞지요? 예, 강의용입니다. 이건 오늘 거 보여드리면 강의용 아니겠죠? 네, 오늘 거 확인 들어갑니다. 오늘 거 맞나요? 예, 지금 특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건 써올 수 있죠? 강의하려면. 그쵸? 자, 그러면 어저께 거 확인. 원장님? 네. 앞쪽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예. 네. 맞나요, 어제? 네, 어제 이렇게 체크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그저께도 필요하겠죠? 어저께까지는 써올 수 있잖아요. 강의하려면. 네. 앞쪽으로 한번 더 넘기시면 20일 맞나요? 그것도 나왔네요? 예, 결혼 25주년 날, 예. 자, 이렇게 하루하루 쓰는 목적 있겠죠? 전에는 이런 게 싫었어요. 쓰는 게. 왜? 기계처럼 살까봐. 근데 기계가 아니라 진짜 이걸 쓰다 보니까요, 제가 할 일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제가 노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놨다가 누가 부르면 가서 시간 다 낭비하고 와요. 저녁이 되면 후회하고 자요. 이게 습관화돼 버렸어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안 돼, 미안해 할 줄 알면서 제가 제 할 일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걸 쓰다가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왜 놀랐냐면요, 제가 저답게 살더라고요. 그동안은요, 남의 인생 꼬다 쓰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없었어요. 이걸 쓰면서 놀랐는데요, 제가 더 놀랐던 건 참 많은데요, 뒤쪽에서 조금 소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죠. 누가 비전 꿈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 못했냐면 이거 들을까봐. 아저씨 꿈 깨세요. 이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 정리가 된 겁니다. 내가 프로답게 한 게 뭐지?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기대는 엄청 했습니다. 큰 집과 어른들. 왜요? 엄청 큰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어요. 네, 기대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내 인생 바뀌려면 뭐 해야 되나 봤더니 큰 게 아니었어요. 제 조그마한 습관 하나하나 바꾸는 그것이 저를 바꾸는 거였어요. 이걸 선택합니다. 저의 첫 번째 뉴스는 요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본 게 없는 제가 첫 번째로 저의 자신과 싸우기로 결심을 해요. 두 번째 보니까 이거였어요. 나가면 인정받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바가지 긁혀요. 이상했어요. 인정 안 해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집에서 인정 못 받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택한 게 이겁니다. 가족과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하나 챙기는 게 요거였어요. 생활 습관. 고쳐야 되겠다.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스쳐갔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회사 대표로 뭐 할 건지 역할을 써놓고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해봤어요. 제 아내에게 3가지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론 하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 사랑 표현하자. 10년 동안 제가 안 해봤거든요. 내 맘 알지? 이걸로 다 끝내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저도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제 아내는 꼭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2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제 안에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안 했다가 했는데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요? 저도 도망 나왔어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이상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주중에 설거지 3번 이상 하자. 딱 기록해 놨어요. 밑에다가도 뭘 했냐면 분리수거 무조건 내가 한다. 밑에다가 또 하나 정리한 게 주중에 대청소 한번 꼭 하겠다. 밑에 키를 거는 게 뭐냐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꼭 하겠다. 이걸 써놨어요. 행동에 옮겨본 겁니다. 이게요. 안 해줘라고 그냥 게 아니고 저를 바꾸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바뀌더라고요. 자, 이 하나하나 저를 많이 바꿔놨는데요. 제가 노점상 나갔다가 길거리 노점상이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 뭐 하나 봤더니 모든 그림들을 다 띄워내요. 방에 있는 거. 사절지를 사다가 하얀 벽지를 붙여놓고 제 꿈을 처음으로 그린 겁니다. 제 꿈. 나 미래 어떻게 살까? 내 꿈 뭐가 있지?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꿈이 정리가 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사회에 대한 꿈 이것도 정리가 됐어요.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가정적인 꿈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가 첫 번째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제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가지를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2번씩 읽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기적을 본 거예요. 이 썩은 동태눈이 눈이 살기 시작해요. 두 번째 경험한 건 뭐냐면 가슴 뛰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TV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게임을 잡으면 끝장맞던 제가 2가지를 정리해요. 왜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게 더 재밌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요. 아니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인생 바꾸는 게 이거예요. 저는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제 방어에다가 필드에서 뛸 시간, 뛰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연도까지. 너무 재밌어요. 왜요? 제 거거든요. 자, 이 일들을 쓰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변화인데요. 지금 하는 일 프로답게 한번 해보자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대충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미쳐서 해본 게 뭐지? 봤더니 있긴 있는데 끝까지 안 가봤어요. 자, 이게 누구처럼 보입니까? 자,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유명 연예인이거나 쇠고랑 작거나 또 다른 모습이 있죠. 이게 접니다. 길거리 나왔는데 질문이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질문 받기 싫은 질문이 있어요. 그 젊은 사람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길거리까지 나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97년도입니다. IMF 전이에요. 이 질문을 할만해요. 사회 구조상. 그런데 이 질문 받고 고개를 못 들겠어요. 모자를 눌러 씁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나왔느냐? 제가 14살에 학교를 못 들어가고 일을 했으면 중간에 공부할 틈 없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시기가 놓입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은 27살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때 24살부터 결혼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30을 넘겨요. 저한테 올 여성들이 없었겠죠. 자, 첫째 여성들이 뭐 따지죠? 키. 그렇죠. 저기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 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죠. 네.
두 번째, 학벌 따지죠. 나 대학교 나왔으니까 초졸, 국졸 괜찮아? 그런 분 없어요. 세 번째, 학벌 따지죠. 그 다음에 재산 따지죠. 네 번째 뭘까요? 직업이죠. 여성들이 사자를 참 좋아했어요. 저도 사자가 있었어요. 용접사. 근데 이건 싫어하시더라고요. 결혼 안 됩니다. 근데 한 여성도 전화가 왔어요. 중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분한테 전화 온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했더니 결혼 본인과 함께하면 딱 하나래요. 야간에 검정고시 있으니 중등과정, 고등과정 하고 야간 대학까지 하면 결혼하겠다는 조건 하나. 조건 좋죠. 제가 바로 한 얘기가 뭐냐면 저 14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만 공부 머리 안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대뜸 만든 소리. 저 유아교육과 졸업했고요. 유치원 교사니까 공부 도와주겠대요.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어라? 이게 생각이 났고 두 번째 바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 14살부터 일은 했지만 지방 가놓고 전세 못 살고 사장의 배려로 공장에서 불도 뜨르지 않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나야 되는데 두 번째 제안을 해요. 유치원 옆에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방이 큽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될까요? 그래.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상으로 보세요? 비정상으로 보세요? 저도 제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3주를 뒷조사했어요. 극히 정상했어요. 과분했어요. 제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과분해서. 그래서 조금 후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 여성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결혼했으니 애 낳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애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유치원 그만두고 세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상가를 얻어서 반쪽은 살림집, 반쪽은 놀이방을 해서 제가 야간대학교 하는 동안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졸업하는 그날 제게 통장이 하나 주어집니다. 여보, 우리 집 총재산이야. 오늘부터 당신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 그 말은 맞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 너무 큰 돈이 있어 우리 집에. 나가서 뭔가 하려니까 너무 작았어요. 지금처럼 정부에서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찾고 찾다가 길거리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전부다. 출근하는 분 토스 팔고 이걸로 우리 생계 유지하자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질문이 오다 보니까 모자 눌렀습니다. 일주일 견뎌요. 2주 딱 됐는데 창피한 건 어디로 가고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혼자 고민합니다. 두 가지 풀어요. 쪽팔 것 제대로 팔자. 대한민국에서 토스 분야에서 길거리지만 풀어가면 돼보자. 결심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싹 달라졌는데 제가 취할 것은 이거였어요. 진짜 프로답게 가자.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봐도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걸 들고 갔어요. 아내가 몇 번 물어봅니다. 여보, 진짜 입고 나갈 거야? 응. 입고 나갔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안 봤던 분도 다 쳐다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오, 아저씨 진짜 멋져요. 용기가 났어요. 어느 분이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저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이 질문이 들어와요. 제가 그때 용기를 얻은 게 뭔지 아세요? 호텔 주방장답게 진짜 프로답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메모지입니다. 그날부터. 왜 메모지냐?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여기다 써놓고 나한테 약속하는데 일주일 안에 써놓은 거 약속 지키자. 저한테 약속 안 지켰던 제가 첫 장부입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았는데 결심을 하긴 했는데 무서운 게 또 있어요. 환경. 이분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죠. 카페 옵니다. 상인들 오죠. 상인들이 말려서 안 되니까 어디로 신고하죠? 단속반, 구청 바로 옵니다. 있는 거 찍고 내보내고 찍습니다. 보고해야 되니까. 경찰이 와서 적응하면 법원 직결로 넘깁니다. 제 가슴이 탑니다. 아침마다. 왜 탈까요? 안 나가면 애들이 굶고 나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은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하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생기면 피했거나 포기했는데 오늘부터 정면 돌파. 깡패 3개월 안 걸려서 제 단골로 변신합니다. 상인들 아침 챙겨줘서 너무 고맙대요. 이분들 피 한 방울 안 할 것처럼 보이더니 이분들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미리 전화해요. 나 나가 빨리 가. 엄청 도와준 겁니다. 이 방송 나가면 안 돼요. 법원 갔습니다. 제가 한국 서울을 바꾸고 싶다고요. 뭘 바꾸냐? 외국인도 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자꾸 불법이라고 가다 보니까 재판장님에게 3분 동안 할 얘기를 밤새 연습해서 했던 그 장면. 저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도전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저를 바꾸는데 활력소가 됐어요. 이 하나하나는 길거리 노점상을 바꿔놓더라고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바꾼 건 요겁니다. 감동. 서비스보다 앞선 게 요거였어요. 왜 그러면 서비스 아니었느냐? 서울시청 옆이다 보니까 대기업 질비합니다. 한국이 거론되는 대기업 다 들어와 있었어요. 시청 옆입니다. 그리고요, 호텔들이 많아요. 백화점도 있어요. 여행사 많아요. 이분들이 서비스 끝내주기 때문에 제가 입 밖에도 못 내놓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건 있어요. 출근하는 분들 얼굴 보니까 폭발 직전이다. 왜? IMF 터졌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보니까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래, 이분들 조금 감성 터치해드리면 감동되겠다. 제가 첫 번째 따졌던 게 요겁니다. 토스트. 길거리표 토스트는 설탕과 범벅,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조미료가 끝내줍니다. 많이 들어가야 맛이 더 끝내줘요.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프로로 결심했기 때문에 프로라면 뭐 해야 될까 봤더니 설탕과 조미료 빼야만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빼기로 여기다 써놓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돼요. 저한테. 빼면 맛이 없는데. 그러다가 여기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설탕과 조미료 대신할 게 뭔가 야채에서 찾아내죠. 그걸 넣어줬더니 IMF 터지고 나서 웰빙 소리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웰빙 토스트라고 붙여준 거예요. 두 번째 봤더니 청결이 걸려요. 길거리 그리들은 다 녹이 납니다. 철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쌉니다. 7만원이면 새 거 싸도 나요. 녹이 또 나요. 제가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접사거든요. 산소, 전기, CO2 용접을 다 해봤기 때문에 장마가 져도 녹이 안 나는 게 보였어요. 스테인리스였어요. 이걸 요청했더니 다 거절당해요. 알고 봤더니 두 가지예요. 늘고 타. 너무 비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개월 쫓아다니다가 제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조금 믿을만한 분에게. 얼마 드릴까 했더니 100만 원만 달래요. 기존 거 7만 원이면 사는데. 이걸 사다가 맞춰다 놔요. 이 바닥은 원판을 썼습니다. 오돌토돌해요. 구라나이로 갑니다. 두 번째, 와이어 쳐요. 세 번째, 빠우까지 때려요. 다들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공장에 일어가 많습니다. 광택까지 냈어요. 너무너무 유리처럼 반질거리는데 하얀
스테인리스, 검은 거 녹이 났던 그 장소하고 완전 환경이 바뀌었죠. 고객님들이요, 제 앞에서 침 넘어간 소리가 들려요. 와, 이거 성공이다. 고객님들이 두 번째 맞이했죠. 첫째, 웰빙 토스트 구워주는 토스트집. 두 번째, 너무너무 청결 유지 잘 되니까 나는 이 집에서만 먹어야지. 눈치가 그랬어요. 세 번째 또 바꿉니다. 뭐냐면 돈 받은 손으로 비리니까 깨끗이 위생 걸려요. 그래서 하얀 손수건 갖다가 손 물 꽉 짜가지고 싸놓고 고객님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제 손을 닦고 드렸어요. 소문이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요. 위생 청결 따지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위생 청결 관계없는 분 가끔 계세요. 욕을 해대요. 빨리 달라고. 손 닦는 시간이 달래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일주일 안에 또 풀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넣고 직접 계산하시도록 셀프 계산기를 시도했어요. 처음에 5시간 일을 했는데 몇 분 정도 다녀가시나 봤더니 50분 정도 다녀가셨어요. 셀프 계산기 딱 한 달 만에 제가 놀립니다. 100분이 넘었어요. 혹시 염려되는 거 없으세요? 네, 강신장도 오죠? 네, 오지만 한두 번 봤어요. 근데 놔뒀어요. 이유는 이거 의도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이 안에서 7분에서 10분이 드시다가 누가 계산하면 계산하는 손을 10분이 다 쳐다봐요. 그냥. 계산 너무 잘 되겠죠? 예, 이게 맞았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뒤쪽에 줄이 서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40명까지 서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오른손잡이 저는 왼손 써야 되겠다고 고집을 또 냅니다. 왼손 장갑을 끼고 비닐을 꼈더니요, 위생 또 어긋나요. 집게를 잡고 양손 씁니다. 2배가 빨라야 되는데 한 달 딱 넘어갔는데 3배, 4배가 빨라져요. 몇 분 정도 다녀가시나 봤더니 이미 300분 넘었어요. 5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뭘 하나 봤더니 하나하나 챙기는데 진짜 서비스가 뭘까 따지고 있어요. 감동 준다고 했는데 뭐가 서비스일까? 제가 웃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아침마다 그걸 보고 웃는 연습을 합니다. 우연히 8개 내놔야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톤을 쓰는데 제 거 톤을 쓰면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셔요. 왜요? 깔렸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앵커들이 미톤을 써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미톤이에요. 미톤을 챙깁니다. 그 웃고 미톤을 썼어요. 아니 분이 어서오세요. 네, 침묵했습니다. 이분들이 들으면서 얼굴이 다 펴져요. 와, 이거다. 욕을 하든 야단치는 관계없었어요. 웃고 시작했어요. 항상. 이분들이요, 기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찾는 게 뭐냐면 서비스 뭘로 또 할까? 그래, 한국분들 칭찬 잘 안 하는데 칭찬 좀 하자.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 분 가끔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인트를 찾았어요. 헤어스타일, 안경, 메이크업, 귀걸이, 스카프, 넥타이, 와이셔츠, 색감. 찾다 보니까 주룩주룩 나와요. 다 알 수는 없고 딱 하루에 하나씩만.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해. 이분들이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제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처음에. 어떤 실수했냐면 정말 눈이 예쁜 아가씨가 매일 와서 드시는데 정말 예쁘지, 눈이. 그래서 이분 대놓고 칭찬을 좀 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 엄청 어려워하죠? 그 다음 다 안 오세요. 제가 실수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 뒤부터 고민하다가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 대놓고 하지 않고 스치는 말로 해도 기분 좋아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해도 감사합니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이렇게 왔어요. 한국은 참 좋아졌어요. 자,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군지 아시거나 모르시거나 관계없어요. 포인트 딱 하나만 찾으셔서 지금 칭찬 좀 해주세요. 옆에 분. 네, 함께 앉아계시고. 네, 하나씩만. 아, 네. 와, 대단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요,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칭찬해드렸는데 이분들이 혼자 오시지 않고 뒤쪽에 두 분, 세 분 모시고 와요. 줄이 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300분 넘게 봤나 봤더니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를 쓰더라고요. 어떤 머리를 쓰나 봤더니 단골 고객님들을 요일마다 바꾸듯 15분까지 기억을 해요. 와! 세 번째 고객님 치즈를 드시는데 매운 걸 조금만 드시고, 다섯 번째 고객님 햄을 드시는데 매운 걸 많이 드시고, 일곱 번째 고객님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래 치즈 드시지. 제가 뭐하고 있죠? 고객님들 취향들을 머리 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순서가 되면 그냥 드려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래요. 저를 어떻게 하세요? 단골이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이분들 어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요, 또 하나 보니까 아침 5시간 동안 제가 지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나오죠? 멋모르고 물을 잔뜩 마시고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시간 못 버팁니다. 3시간 지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렇죠?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지금 웬일이네요. 못 버티겠어요. 그럼 갔다 왔어요. 거의 다 가셨어요. 왜요? 출근 시간 초를 다툽니다. 제가 그날 결심을 해요. 5시간은 4시간도 되지만 고객님 시간인데 절대 이 시간 비지 말자. 5시간 버티려면 물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물을 조절하고 나와요. 지금 포장마차 별짓 다 하지요. 이게 저를 바꾸는 기회였어요. 이 장소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어찌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신다는 거. 이 지금 40분이 서 계시는데 3분의 1이 다 외국인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 일본인, 그 다음에 영어권, 그 다음에 중국인이에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팔기로 결심하죠. 야, 어차피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팔자. 토스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했어요. 외국인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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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팔았어요. 집에 와서 보다가 제가 놀랍니다. 프로가 아니에요. 한국 먹칠하겠다. 세계화 국제화인데 시청 옆에서 야, 이거 안 된다. 제가 바로 여기다 제 메모지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들의 말로 해주자. 제일 많은 사람 일어, 영어, 중국어 해야 되겠다. 학원 알아봤더니 시간대도 안 맞지만 비싸요. 책을 3권 사와요. 골라요. 여기서 판매할 때 몇 문장 쓰면 가능한가 봤더니 한 국가당 20문장. 60문장을 골라서 머리에 담는데 한 달 안에 다 들어와요. 중국어 발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약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국말도 잘하면 중국어 엄청 잘하시죠. 중국분이라. 발음 교정을 해가면서 한 달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일본인 보니까 깔끔하죠? 미모는 우리보다 떨어진 거 아시죠? 중국인 티가 더 확 나요. 자다 다 그냥 나온 것 같아요. 표시가 됩니다. 부시시해요. 이런 영어 중국어를 쓰는데 거침없이 쓰죠. 판매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래요. 그런데 더 놀란 분, 우리 한국 분들, 단골. 3개국 하는 포장마차 아저씨.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들이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봐. 4개국어 해. 이러다 보니까 구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와서 보니 제가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여유가 조금 생기면 일본인들 질문 들어옵니다. 질문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 끝나요.
옆에 분들 도와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10,000원 내시고 2,000원 제일 비쌌어요. 그때 드시고는 8,000원 다시 집더니 지갑에 넣어야 되는데 꺼내요. 뭡니까 했더니 TV래요. 배고프면 더 커지죠 지금? 이런 일이 연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요. 자꾸 사진 찍겠대요. 그래서 찍으세요 그랬더니 저랑 찍겠대요. 그러면 줄이 40명이 서 계시는데 찍겠다고 짠 하고 있으면 뒤에 난리가 납니다. 지금 뭐 하냐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준비하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준비를 다 해요. 이찌로 손 나면 제 얼굴 들어갈 때를 해놓는 거죠. 긁다 말고 제가 아침에 이걸 30번 넘게 하더라고요. 사이트 엄청 돌아다니죠. 3년 넘어가니까 일본에서 기자가 왔어요. NHK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하재요. 어느 날은 간사이 TV에서 왔어요. 맛집 소개하겠대요. 하루 종일 뛰다가 소개합니다. 동경신문 세계 토픽에 내줘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가 어느 날 또 여기서 왔어요. 제가 들어갈 것도 아니죠. 예. 비행기 안에 가이드북이 돼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죠. 저 5시간밖에 안 하고요. 주 5일 근무하고요. 차 끌고 들어갑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 인터뷰만 해달래요. 인터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4분의 1 유명한 거 내줬으면 저희 밑줄만 들어가도 영광인데 오른쪽 한 면 다 내준 거 보이시죠? 정확히 내주고 여기 못 찾아갈까봐 왜? 포장마차니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도를 하나 더 씁니다. 누구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위해서. 참 여기를 봤어요. 토스트라고 표기했는데 중국어 3명체가 초점에 돼요. 왜요? 중국어 이 자존심들이 참 이래요. 여기다 절대 자기 나라 외 외국어를 잘 안 쓰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중화 사상이 또 보이죠. 3명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세겹 쌓인 빵, 야채 들어있어. 이게 정표예요. 자, 그래서요. 어느 날 여기 총 지배인이 딱 나오시더니 저한테 인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호텔 옆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요 인사받고 왜 이렇게 장난하냐고 했더니 이분이 진짜 인사하고 나온 거예요. 복장 다 갖추시고 총 지배인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젯밤 호텔 예약해서 주무신 2분 늦게 오셨는데 8시도 안 돼서 나가더래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갑니까? 그랬더니 여기 가서 토스트를 제대로 먹으려면 8시 나가야 된다고 나가자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맛있게 드시고 3개 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고 계셔요. 너무 흐뭇해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이분들 관광 끝나고 언제 가십니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요, 관광으로 온 게 아니고 토스트 드셨으면 지금 공항으로 갈 거래요. 왜요? 그랬더니 일본 가셔야죠. 그럼 왜 오신 거예요? 토스트 드시러.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지고 오시고 캐나다 곳곳에서 여기 이미 가이드북에 나왔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여기가 청계천 복원되면서 하나하나 저도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만 더 드린다면 미국 부부가 오셨어요. 이 부부가 아주 점잖았어요. 카메라 다 내고요. 비디오까지 찍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2개 2,000원짜리 드시고 6,000원 팁이라고 주고 가셔요. 근데 가시다가 다시 오셔요. 봉투를 내밀어요. 근데 뭡니까 했더니 팁이래요. 아니 봉투에 들어가면 몇천 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뜸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토스트 드시고 1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좋은데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하나 줘요. 미국 우리 주에 오글랑 꼭 한번 와서 전화를 해요. 식사 대접만 하겠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담고
일과 다 마친 다음에 잠자기 전에 명함을 다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래요. 미국 철강회사 어마어마한 큰 회사였어요. 그 회장님 부부였습니다. 왜 저를 초청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이 장소는요, 무섭고 두려운 장소인데 제가 하나하나 바꾸겠다고 도전했던 그 하나하나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고요. 전 세계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저에게 꿈과 비전을 하나씩 나눠주고 가셨어요. 저는 이곳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다 됐더니요, 코롱 건설 코롱 본부 앞이에요. 목숨을 걸고 누가 말렸을까요? 경비 아저씨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말리거든요. 왜 이렇게 말리나 봤더니 5분 후에 한 40 회장님 들어간 자리였어요. 제가 간 데가 뭐죠? 워낙 안 말려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그 젊은 살 먹고 살겠다는데 좀 놔둬. 와,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일 끝나면 화장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코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회장이 나오시는 시간이에요. 점심 식사 가끔 부딪힙니다. 일개 노점상이 감히 총수 회장님한테 인사 드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전 드렸습니다. 일개 노점상의 인사는 총수님, 회장님이 인사 받아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되죠. 이분이 나오시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한 말씀 하세요. 많이 팔았어? 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기 시작해요. 이 장소는 저의 인생을 바꾸는 장소로 변신했어요. 제가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한국에 조그마한 리더라도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바꾸는데요.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아서 1년에 1억 원 버는 노점상. 그 사람 참 독할 거란 생각 드십니까? 오늘 테마교회를 보시면 압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무교동 거리 한켠 1.5평 작은 포장마차가 김석봉 씨의 일터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빵에 신선한 재료를 넣는 토스트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손님들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재료가 일단 좀 신선하고 근데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은 동생, 혹은 형님, 혹은 누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정성껏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이제는 이 일대에 소문난 명물이 됐습니다. 토스트점 가맹 사업까지 시작해 지금은 연수입 1억 원의 어엿한 사업가. 지금 오셨어요? 그의 성공담은 책으로도 나와 사인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김씨는 짐을 챙겨 더 중요한 일터로 달려갑니다. 재활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먹음직스런 토스트를 선물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정성껏 빵을 굽는 김씨. 아빠의 봉사활동을 돕겠다며 나온 아들과 함께 정성이 배어있는 토스트를 집까지 배달합니다. 국물을 내가 잘 먹는데. 예. 어디 맛이 있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매일 오후에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김씨의 일과입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요. 삶의 의미도 많이 찾게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봉사시설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김석봉 씨. 그는 오늘도 행복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뉴스 봤죠? 하루 종일 찍어가서 엄청 나갈 줄 알았어요. 저녁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먹다가 밥을 못 넘겨요. 제가 저 사정 알거든요. 목이 메어서 분명히 제 환경이라면 새고랑 차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은데 제가 결정은 그렇게 안 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처음 칭찬했습니다. 김석봉도 정말 잘했어. 앞으로 쭉 잘 가자. 저를 스스로 무시했던 제가 저에게 칭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할 수 있어. 빨리 포기하지 마. 한 단어 한 단어가 저에게 긍정으로 칭찬해주고 다가가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겸손히 누구한테나 배우자. 그리고 섬기고 좀 나눠보자. 이 일을 출발하면서 좀 만만치 않았죠. 어떻게 보면 길거리입니다. 야, 너나 좀 잘 살아. 뭐 이런 소리도 들리죠. 이게 탑차입니다. 스네카.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장소인데 저의 인생이 바뀌는 장소로 변신을 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저희 단골 고객님들 300분 넘게 다녀가신 매일 아침 이분들 외에 전국에서 저를 만나시겠다고 오신 분이 50분에서 70분 정도 됐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신의 사인이 필요하다. 나 용기 좀 얻자. 사진 좀 한 개 찍자. 너하고 조금만 공개하면 안 되냐? 책 좀 내줘라. 몇 달을 미루고 아침마다 미팅을 해주다가 결국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IMF 터지고 한국 어렵다는데 그래 한번 희망 걷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제가 출발을 합니다. 저의 이름을 걸고 모토는 이렇게 정했어요. 희망을 굽는 아름다운 사람들. 전국에서 오십니다. 근데 무섭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참 많이 나가요. 근데 휴게소 터미널 50평 남짓 카페도 들어가고요. 이제는 애경백화점 2층 평택역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마주보고 있는 매장은 별다방이라고 아시죠? 스타벅스. 네,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했더라면 브랜드가 생기지 않았겠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300군데 넘는 곳에서 함께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오늘 저를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했던 제가 하나 딱 바꿨어요. 긍정의 말로 하고 긍정으로 생각하자. 근데 이렇게 제가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 바뀐 건 꿈과 비전을 정리해놓고 아침적으로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었을 뿐인데 제 가슴을 송두리째 바꿔놓더라고요. 자신과 싸움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씩 느끼는 거 뭐냐면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이걸로 좀 위험하죠. 열심히 뜁니다. 많은 분들이 토스트 그거 별거 있어? 예, 이제 별거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뿐만 아니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썼던 거 지금 1년에 한 권씩 만들어지는데요. 13권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14번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조금 더 잘 씁니다. 저는 금전적인 건 도와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결혼할 때 자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세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게. 5년만. 그리고 5년 후에 상환해. 좀 이렇게 지금 서로 여기에다 입력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뭐 최고자가 붙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하루하루 삶을 생방송처럼 어떻게 살까가 저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릭 부이치치. 손발이 없는 사람이 어떤 희망으로 살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죠. 목숨을 끊으려고.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바이블을 전달받고 이걸 읽다가 신을 만나죠.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어떤 모임에 초청을 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니까 이 마음이 와 닿지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슴절이었습니다. 이분이 선언을 했어요. 내년에 한국에 와이프랑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주겠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감히 좀 다녀왔습니다. 국민대표였고요. 갔더니 맨 앞쪽인 걸 가서 알았어요. 저 여기 있죠. 지정석이었습니다. 석혜균 선장님. 제 바로 앞에서 싸이가 춤추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선사하시죠? 이 자리입니다. 저 어디냐면 맨 앞쪽 맞죠? 석혜균 선장님. 지정석에 있는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데 하나하나 제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 제가 좀 여기 다녀와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밤새 제 의상 다 다려놨거든요. 토스트맨 복장. 그거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곳곳에 특강을 지금 하면서 꿈도 삶도 희망도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하이름 스미스 씨 시간관리 대가입니다. 이번에 1시간 강의를 보니까 1억이 넘어요. 1시간당. 2008년도에 1,500명 신청했는데 다 못 들어가서 1,300명이 서울시청 옆에 보면 성공회의소가 새로 지어졌죠. 국제실 1,300명 들어갑니다. 이분이 메인 강의 2시간 하시고 저한테 1시간을 맡기셨어요. 제가 그때 8년째 쓰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분하고 사진 찍으면서 제 꿈이 하나 정리가 다시 됐어요. 나도 이분처럼 외국에서 초청해오면 강의 가야지. 작년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까지 계산해보니까 10개국 다녀왔더라고요. 80세까지 계산해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게 꿈은 꿈틀거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놓으면 도전하는 자기 것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는 뉴욕입니다. 여기는 타임스퀘어. 한국의 대그룹 2개가 광고하고 있었어요. 저도 갔기 때문에 광고 좀 했습니다. 그냥 광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걸어다니는 광고판 보이시죠? 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사진 엄청 찍어가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광고였고요. 방송 혹은 신문 지금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군들에게 공무원, 경찰들 특히 청소년들 모인 곳은 참 많더라고요. 이제 국가에서도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이렇게 뛰는 저에게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는다고 해서 제가 멈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길이 저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대상을 주시는데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또 꿈이 되더라고요. 앞쪽만 살짝 보겠습니다. 이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보이시죠? 230만 원에서 시작. 연매출 1억의 신화를 이루는 전설 속 3대 고수가 살고 있었지. 한 30초에 한 개, 3시간에 약 600개를 만들었다는 신의 손놀이. 자릿세만 온 어깨 빼무리를 맞춰 단골로 만드는 맛과 서비스. 자주 보시죠? 미국, 일본, 중국, 이집트까지 산 넘고 바다 건너 1,500원짜리 토스를 먹기 위해 100만원짜리 비행기값도 아깝지가 않다. 전 세계로 사로잡은 한정나게 전사전사의 대복박두두 230만원에서 연매출 1억 전사전사의 첫 번째
한병장이 준비는 대형가게처럼 해. 고수님! 고수님! 안녕하세요! 너의 주인공이 한병장이 고스트 거사 김석호. 이런 거는 전설이 있는 곳이라고 왔는데 맞죠? 여기 생각하는 근데 우리 부장이 좁아서 예. 아니 이런 데서 이렇게 됩니까? 어떤 겁니까? 되는 걸. 근데 정말 장난 비법이 있어요. 이런 거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알려주시죠.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으시죠? 공개할게요. 작가가 10분 내보내겠다고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25분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올라가대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세 가지는 뭐냐면 저와의 약속 매일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여기다 메모한 건 일주일 안에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컸어요. 두 번째는 마가린을 2006년도부터 안 씁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마가린 안에 트랜스지방이 75%가 넘어요.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돼요. 알고는 못 써서 이걸 다 바꾸는데 올리브를 쓰려고 했더니 올리브도 열받으면 18%가 나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봤더니 카놀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유채씨에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공업용, 하나는 식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가 또 있었죠. 공업용이 쓰는 줄 알고. 근데 왜 카놀라이냐? 캐나다에서 유채씨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합성어가 돼서 캐놀라입니다. 캐나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통이 되는데 수출을 하더라고요. 이걸 수입에다가 우리 국내 저희 매장에서 쓰려니까 반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싸고 맛있고 고소한 냄새까지 나는 마가린 쓰는 게 훨씬 편한데 싸고 비싼 거 쓰지 말자고 여론이 들끓어요. 전체 모여서 한마디 했습니다. 점주님들, 우리가 편하다고 싸다고 이걸 쓰다가 고객님들이 안 이상 외면하면 우리 전국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갑시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하면서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 해 2006년도 모두 아실 거래요. 과자 업계까지 발칵 다 뒤집었죠. 트랜스지방 때문에. 저희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안 바꿨으면 우리 다 문 닫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님들의 귀를 기울여 봤어요. 특히 여성들. 이분들이 가끔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소화력, 장운동, 다이어트 문제된대요. 그럼 계속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 커피 사 날르면서 취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많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셔요. 제가 전국의 모든 야채를 총집합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맛을 만들자, 소스를. 그래서 매운맛 소스를 개발해요. 목적, 여성들이 드셔도 조금 위로가 되게.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죠. 소화 도와드리자, 장운동 도와드리자, 다이어트 될 수 있는 문제 안 되게 도와드리자. 이걸 만들 때 모든 분들이 외쳤습니다. 야, 토스트 달아 해먹지 누가 매운 걸 먹냐? 예, 열대과일 단맛이 있어요. 그런데 매운맛 맞는 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죠. 여성들이 포함시켜서요. 그걸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매장 대박 난 겁니다. 차별화됐거든요. 단 것만 있었는데 매운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다는 표현을 하시기 시작했죠. 이것이 저를 살린 겁니다. 세 가지 25분 잘 보셨죠? 네, 요거였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여기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뭐 할 거냐? 도망갈 거냐? 피할 거냐? 도전이다. 이 도전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땅 왔다 가는데 한 번 왔다 가는데 나는 내 비문에 뭐라고 좀 기록하고 갈까?
다들 써놓으셨겠지만 저도 어느 날 이 기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람이 이곳에 잠들다. 저 최고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은 뭐냐?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텐데 두 가지를 꼭 듣자.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대충 살려고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대통령님 취임식 때 다녀오면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가정을 잘 지키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잘 함께 협력하자. 회사를 최대한 잘 지키자. 이것만 해도 국민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출발을 하는데요. 저희 가족입니다. 얘가 큰애예요. 머스마 맞죠? 둘째 남자애 맞죠? 셋째 왕자죠? 넷째 사내아이입니다. 갑자기 불쌍해지나요?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의 많은 꿈들을 함께 협력하고 있죠. 얘 지금 군대가 있고요. 의경으로 가 있고요. 얘 고3. 얘는 초딩 6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 단어가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얘들하고 함께 소통하려고 보니까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헐, 대박, 쩔어, 개쩔어 다 나옵니다. 합류해야 돼요. 소통하려면. 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참 남자애가 넷이면 축구 할만하지 않아요? 고층 살기 힘든데 뭐 깔고 또 합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얘가 6학년 때, 얘가 지금 6학년인데 얘가 뱃속에 8개월째 있을 때 저한테 엄청난 큰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위암급성의 악성에 발견된 거죠. 당신 지금 수술 못하면 죽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근데 아내가 8개월이라 저 혼자 가죠. 근데 집에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첫 번째 미안했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만약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다 고아원으로 갈 텐데. 몇 시간을 헤매다가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자. 집에 들어가요. 아내는 이미 감지 다 하고 있죠. 여성들의 감지력 대단하죠. 여보 미안해. 수술하면 괜찮을 수도 있대.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빠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은 목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초상집이죠 갑자기.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잠자는 모습 보고 있는데 목이 메어서 못 보겠어요. 아내랑 둘이 와서 잠을 자는데 이미 할 말 다 잃었고요. 둘이 등 대고 눈물만 닦아요.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두 마디 합니다. 여보, 나 두고 혼자 죽지 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저는 떼굴떼굴 굴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하나님 보신 것처럼 나 다시 한 번만 살려줘요. 며칠 지나 수술발 가서 수술대 올라갑니다. 75%가 절개가 돼요. 너무 속도가 빨랐대요. 그래서 저한테 당부를 여러 번 하는데 당신 머리 빠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얼굴 까매질 겁니다. 2년에서 5년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식사 6끼, 항암제를 3번 튀어야 돼요. 알고 봤더니 다 번졌대, 임파선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퇴원합니다. 13kg 다운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서 있기가 힘들어요. 뼈에 가죽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버팁니다. 그 다음 달 4번째를 나가지고 와요. 수술하고 누워있고 애 낳고 누워있고 통장 이미 다 비어있고 애들은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있어요. 6개월을 쉬는데 누가 건들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죽기에 충분했어요. 눈만 감고 있든지 몇 끼 참으면 해결될 것 같았어요. 별 생각 다 됩니다. 하지만 혼자 목숨 끊는 건 아니었어요. 새벽 5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어차피 죽는 것 보여주다 죽자. 이게 전부였어요. 화장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3마디를 해봤어요. 나는 살아있어서 참 기뻐. 전 세계 내 얼굴 딱 하나인데 이만하면 예뻐. 3주만 연습해서 무교동 나가서 토스트 다시 구울 거야. 나는 바빠. 이 말 외치는데 눈물구멍을 다 쏟아지죠. 처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나? 막 눈물구멍을 다 쏟아지죠. 막 목 놓고 울고 싶었어요. 애들 방문 닫아주고 화장실 들어와서 문 꼭 거꾸로 잠그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얼굴 파묻고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거울 보고 다짐을 합니다. 내 스스로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거울 보고 외쳤던 3마디는 저를 하루하루 챙기기 시작했어요.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이 말을 아침마다 외치면서 저는 3주 후에 무교동 토스구로 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체인점 내주고요. 이때가 위암 투병증입니다. 3년 만에 항암제가 끝나요. 저 지금 12년 차입니다. 모든 게 지금 정상입니다. 한 번도 머리 빠진 적 없고요. 요만하면 남자 뽀얀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정상키로서 다 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느끼는 건 너무 많고요. 할 일이 많고요. 도전하는 저에게도 물론 이런 어려움들은 옵니다. 제가 위암 투병 중에 하나 얻은 건 이겁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꼭 온다고. 저는 많은 걸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혼자 운전하다가 울컥해서 눈물 쏟아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이 하나만 해도 저는 눈물 겹도록 너무 기뻐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건 이겁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삶이 많지만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자신과 싸웁니다. 옛것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긴장하지 않으면 옛것으로 돌아갈까 봐. 제가 3가지를 좀 오늘 나눴습니다. 나쁜 습관 끊는 거, 좋은 습관 기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2번째는 꿈의 리스트를 지금도 읽고 있고 지금도 도전합니다. 일을 어떤 일이든 지금은 즐깁니다. 이게 저의 하루하루의 삶인데 너무 행복해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금년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경영을 한 7년 해보니까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저는 매장에 나가서 서빙하는 겁니다. 이제 직영 매장 차려서 서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오시면 차 한잔 대접할게요. 토스트는 꼭 사드세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분 한 분 금년 안에 소망 꿈 많이 이루시고 이웃에게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있죠? 맞나요? 리더스 클립? 화이팅! 네, 제가 준비하면 리더스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시작하면 우리의 꿈과 모든 걸 다 담아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준비! 리더스! 어우, 대단하세요. 근데 한 분 놓치셨네요. 기회 드려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리더스!